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요즘 같은 날씨에 찾아가면 딱 좋을 문화공간으로 나들이를 떠나가 볼까 하는데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계절 가을. 우리 지역엔 이 계절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먹거리를 알려주는 전시가 열리는가 하면 첨단 시설과 함께 과학을 즐기는 신기한 공간까지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 국립청주박물관이죠. 나무들이 하나둘씩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무들도 곧 단풍옷으로 갈아입겠죠?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지난 8월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가을과 참 어울리는 문화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오랜만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국립청주박물관은 1987년에 개관을 해서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충북 유일의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상설 전시실과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기획 전시실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천여 점의 문화재를 상설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기획 전시실에서는 매년 봄, 가을로 특별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박물관 구경. 오늘은 먼저 조선문화실로 가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조선문화실이죠. 네. 여기에서는 어떤 유물들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조선문화실은 조선시대 충북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릇이나 장신구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모습을 한번 추정해 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학자들의 작품이라든지 초상화 등을 통해서는 조선시대의 이제 사회 기본 원리였던 유교 문화를 한번 이렇게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조선문화실. 그 중에서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유물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바로 100년 전 한글 조리서 반찬 등속입니다. 이게 바로 반찬 등속이네요. 네, 반찬 등속은 1913년에 지금의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살았던 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자 단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46가지의 이제 음식 조리법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리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다시 문자책이 나오는 구성입니다. 여기에 음식 모형들도 있네요. 맛있겠다. 네, 이 반찬 등속에 소개된 조리법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과 함께 그를 재현했을 때 모습을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인데요. 살펴보시면은 지금하고 비슷한 종류인 것 같지만 조리법에 약간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치는 물론 떡, 과자류, 음료, 주류 등 과거 청주 지역의 양반 계층의 음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100년 전의 레시피. 김치에 젓갈을 넣지 않는 등 지역만의 특색도 엿볼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하리사님은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민물회는 잘 먹어보질 못해서 가물치회가 무슨 맛일까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물치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 반찬 등속을 지금 이곳에 전시하시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반찬 등속이 지난 7월 5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상설 전시실에서 12월까지 단기간 동안 특별 공개를 하는 코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해오다 지난해 말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이관된 반찬 등속. 하지만 안타깝게도 12월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서지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비단으로 만들어진 서화류 같은 경우에는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4개월 정도 전시를 하면 그 이후에는 1년 이상을 이제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조선문화실에는 반찬 등속 외에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조선시대 유물들이 있는데요.
명곡 최석정의 초상인데요.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비교적 근래인 2017년 5월에 보물로 또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이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우리 고장 진천과 관계가 깊은 조선 후기 소론의 영수 최석정 선생의 초상도 12월까지만 전시된다니 서두르셔야 되겠죠. 보물이라고 하니까 또 더 달리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박물관에 국보는 없나요? 국보.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고대문화실에 가시면 개유명 전시 불비상이 있는데요. 항상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국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석 모양으로 다듬은 돌에 불상을 조각한 개유명 아미타 삼존불비상. 문양이 아름답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옆면에는 비상을 만든 사연과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쁜데요. 국보라서 그런지 더 귀해 보여요. 이외에도 꼭 보고 갔으면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박물관에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금속 공예를 저희가 브랜드로 특정을 해서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고려문화실에 가시면 청주 흥덕사지라든지 아니면 무심천변 산해사 유물들, 그 불교 금속 공예품들이 다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 도심 속으로 가봅니다. 얼마 전 새롭게 개관한 충북자연과학교육원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정식으로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이었다가요. 2019년 3월 1일자로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 기능보다는 쉽게 과학이나 수학 또는 영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교육 공간으로 변신한 충북과학체험관. 안으로 들어서니 가장 먼저 거대한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와, 여기 로비에 있는 이 전시물이라고 하나요? 네네. 정말 멋있어요. 예뻐요. 네네. 이거 뭐예요? 네, 이 전시물은 우리 충북과학체험관의 메인 상징 체험물로 커다란 나무를 형상화했습니다. 아, 이게 나무 틀이네요. 네네. 아. 마치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놀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 체험물을 배치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공이 있는데 이 공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과학 현상들하고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와, 신기한데요. 저 이거 그냥 전시물인 줄 알았는데 다 과학의 원리가 적용된 전시물이네요. 네. 총 3층으로 구성된 과학체험관은 다양한 체험 공간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우선 1층은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물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물놀이터가 있고요. 더 어린 꼬마 친구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기구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북과학체험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야, 여기는 미래 도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첨단 미래를 주제로 한 체험존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할 때 미리 진단하고 원격으로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드론이 방사능을 제거한다든지 위험 지역에서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그러한 체험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이는 그러한 체험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미래 자동차 체험에 가상 피팅룸에선 클릭 몇 번만으로 최신 스타일의 옷이며 머리 모양을 내 얼굴에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야, 이런 미래 도시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데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으로 올라왔어요. 뭔가 실험 도구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게 참 많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과학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기, 빛,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현상과 화학현상을 체험물을 통해서 이론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해서 발견 놀이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더 어렵게 느껴졌던 물리와 화학을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공간. 농구, 야구 등 실감나는 체험으로 물리 현상들을 재밌게 배워볼 수 있고요. 편광 렌즈를 이용해 빛의 성질을 직접 확인하는가 하면 멀게만 느껴졌던 표면 장력 원리는 다양한 비눗방울 놀이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박지은 씨가 더 신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3층에선 지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놀이기구 같아요. 놀이동산에 있는 네. 시소 같기도 하고요. 네네. 놀이기구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구가 자전할 때 나타나는 힘이 전향력이라는 힘인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체험물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공을 던지면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의 흐름과 해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향력.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현상이죠. 바로 전향력이었군요.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과학 영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지럽기는 하네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를 정교한 모형을 통해 관찰해 볼 수도 있고 토네이도가 생기는 원리도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진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 현상과 지진 원인이 되는 파동을 쉽게 알 수 있는 기구들도 있는가 하면 스크린 속 동물들과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체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자, 우리의 박지은 리포터는 닭보다 느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교육원에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은 충북 과학체험관뿐만 아니라 우암산에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도 있고 연수동에 수학체험센터도 있습니다. 과학이 쉽게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과학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로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역사와 과학, 국립청주박물관과 충북과학체험관에서 실감나게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